자, 물리는 운동량, 충격량 1시간 했어요. 그죠? 1시간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날 사실 거의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 수업할 때 그 얘기했죠. 좀 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반 방과 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녹화를 떠놓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20조, 1단원에, 지금 정규반에서 이 수업을 했는데도 있고 안 했는데도 있는데, 오늘 조금 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상세한 부분까지 조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좀 쓰면 여기의 포인트는 원소인데 원래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비슷한 말이니까 원소의 생성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루는 게 있죠.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어떤 게 있느냐 주의할 점. 여기서는 지금 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 원소. 물질이라고 주어지는 거하고 원소라고 주어지는 경우에 대답할 때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원소로만 보자면, 그 교과서 페이지 21쪽의 가운데 해보기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주 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있죠. 비율이 얼마? 제일 많은 게 누구?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누구? 헬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게 대략적인 비율이 얼마다? 이건 3대 1이다. 이것도 기억은 좀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수소하고 헬륨은 대부분 언제 만들어진 거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대부분 만들어진 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됐죠? 그거 하나.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철.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거. 그 다음 뭡니까? 산소가 많죠. 오. 그 다음에요, 규소. 그 다음에요, 마그네슘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기억할 거는 잘 봐. 여기에서 철하고 뭐하고? 철은 주로 어디 있는데? 핵에 집중되어 있죠. 규소하고 마그네슘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얘네들은 지각 또는 어디에? 멘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시스템은,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외권, 기권, 생물권 중에서 누가 제일 많다? 직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거예요. 고체 덩어리니까 밀도도 높고. 됐습니까? 그리고 철과 규소와 마그네슘은 대부분 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직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두 번째로 많은 누구는? 산소라고 하는 원소는 어디에 많죠? 얘는 기권에도 많고 어디에도 많으냐 하면 수권에도 많아요. 그죠? 또 어디? 직권에서도 지각 멘틀에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생물권에서도 한소 많이 들고 있나?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골고루 분포하는 편에 속합니다. 어느 곳에 막 치우쳐져 있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림이 비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나와 있노? 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뭐 나와 있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체. 그죠? 제일 많은 원소는 뭘까요? 제일 많은 거는? 물질이 아니지. 물질이면 뭐라고 해야 된다? 물, 그래야 되는데. 원소는 수소도 아니고 이게 산소입니다. 알겠죠?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게 탄소. 탄소화학 물론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다? 수소.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의 순서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많은 게 H2O죠. 두 번째로는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탄수화물이 탄소화합물 중에서는 좀 제일 적게. 왜냐하면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원소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참고사항으로 물질이라고 물어볼 때도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질은 기권에서는 어떻게 되고 직권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러한 원소가 뭐 된다? 어떻게 된다? 원소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됐죠? 그래서 원소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생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원자번호 1번이 누군데? 수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2번인 누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수소하고 헬륨은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현재 있는 수소하고 헬륨도 언제 만들어졌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언제? 빅뱅이 일어날 때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소가 몇 종류쯤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주기율표에만 있는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3번이 누구야? 리튬이죠. 네. 리튬부터 누구까지는? 철까지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누구요? 항성. 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준다? 뭐라고 얘기한다?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성의 탄생 및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뭐 하게 된다?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철이 제일 무겁나? 철보다 무거운 것도 있죠. 금,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라고 할 때 이게 일부 별의 마지막 단계가 뭐가 일어난다?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나 지구에 퍼져 있는 수많은 원소들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답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화학적 관점이 조금 더 셉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쌤이 요 정도까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됐니? 대강 그냥 얘기하고 치웠을 수도 있어. 됐나? 어쨌든 간에 요게 원래는 20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됐나? 압축한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구과학 쪽으로 조금 관점을 바꾸게 되면 지구과학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면 이제 여기에 두는 거죠. 어디? 뭐?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참고로 초신성 폭발은 뭐는? 초신성 폭발은 별의 진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항성의 탄생 및 진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하나 항성이 탄생하면 뭐가 탄생하면? 항성이 탄생하면 지 혼자 별이 떨렁 지 혼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지가 거느리는 항성이 거느리는 각종 행성들과 함께 역학적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공전하는 행성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됐니? 예를 들자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수금지 화목토 천해가 돌게 됐다 이 말이야. 됐나?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지? 태양계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구계, 태양계, 태양 시스템. 태양 시스템이란 말보다는 태양계를 많이 쓴다. 맞아? 그 다음 우리 교과서는 지구계보다는 지구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다? 뭐가 탄생했다? 항성이 탄생했으면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겠다? 항성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성계 모든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에 관심 있다? 실제로 우리가 있는 누구? 태양계 생성 및 결국엔 우리는 누구 관심이 더 있는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 그렇죠. 지구계 형성 과정 여기에 주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늘은 요 내용 얘기할 거예요. 됐나?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요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마다 약간 정규 과정이 조금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대부분 반에서 이거를 진도를 나가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지는 22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2쪽, 24쪽에 뭐라? 여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항성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성의 탄생 과정. (22쪽) (23쪽) 밑에 보시면 그림이 크게 두 개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제일 왼쪽에 첫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 23쪽 밑에 22쪽, 23쪽 밑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가스구름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가스구름은 거기에서 가스는 누구냐 하면 대부분 수소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수소. 수소가 제일 많다. 됐죠? 그게 뭉쳐져서 밀도가 커진 것을 두 번째 단계 뭐라고 한다? 성운. 됐어요? 그래서 가스구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 성간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간물질.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는 빈 공간에 아예 빈 공간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간물질인 수소나 헬륨이 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거의 공간에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됐니? 그 중에 많이 몰려서 밀도가 커져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간혹 비어 있는 공간에서 성운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까? 있겠지. 우주 안에서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뭔가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한쪽 공간에 성간 물질들이 몰려 가지고 성운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성의 탄생 과정은 일단 성운이 형성되고요. 뭐가 형성되고? 성운이 형성되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성운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뭘 한다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거 조금 설명하자면 요렇게 돼요. 아 힘들어 씨. 잘 봐. 빈 공간에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이 하나하나는 누구다? 수소입니다. 됐어요? 수소가 대부분이다. 물론 약간 거리 먼 곳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됐나? 이걸 보고 성운이라고 해도 되고 가스구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았어? 그런데 어쨌든 몰려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도 각각 하나하나가 대단히 가볍긴 하지만 뭘 가지고 있나?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 그 힘이 뭐야?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뭐가 작용한다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 잡아당기다 보면, 멀리서 보면 이 전체가 서로 쭉 당기니까 어느 쪽으로든 하여튼 잡아당기면 서로 간의 간격이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부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됐니? 줄어듭니다. 됐어요? 이게 뭐다? 수축이에요. 뭐라고? 그럼 잘 들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에서 수소의 상태는 뭐고? 기체입니다. 알겠어요? 기체 상태가 뭐지? 뭐라고? 다시 뭐라고? 예, 맞아요. 저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전에 한번 다른 시간에 얘기했는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액체나 고체는 어쨌든 간에 입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영향권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됐니? 고체는 아예 꽉 끼어가지고 입자 하나하나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액체는 부분적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 됐나? 근데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막 미친 듯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그런데 막 움직이는 와중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럼 입자 간의 간격은 좁아지고 서로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면은 입자 간 거리가 줄어드니까 뭐가 늘어날까? 충돌이 늘어나겠죠. 뭐가 늘어난다고? 오케이. 충돌이 늘어나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많아지고요. and 온도도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참고사항. 기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데 참고로만 해놓을게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뭐에 비례한다 하면은 온도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속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다시 뭐 하게 된다? 오케이 뭐 한다고? 팽창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팽창하게 되면은 입자 간의 거리가 다시 어떻게 돼? 넓어지니까 반대가 되겠지 이제. 충돌은 어떻게 되고? 충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요? 줄어들고 온도도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됐어? 그럼 이때 잘 들어. 운동 에너지가 주는 대신에 잘 들어라. 원래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하나 있었어. 뭐지? 만유인력 중력이 작용했었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몰릴 수 있었던 건 위치 에너지 때문에 몰린 거야. 됐어? 그럼 잘 들어. 얘가 팽창하는 동안에도 위치 에너지는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는데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벗어나려는 운동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팽창을 한 거예요. 됐나? 근데 쭉 팽창하는 동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면 다시 위치 에너지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뭐 한다? 다시 뭐 한다? 수축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 뭐 한다? 반복을 하는데 주의할 점. 얘가 아이씨 색깔이 다 어디 갔나? 반복을 하는 동안에요. 잘 들으세요. 얘가 수축하면 요만큼 됐지. 예를 들어서 팽창하면 아까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집니다. 쭉 커져요. 됐니? 그런데 요 상태나 질량은 크게 차이는 없어. 알았어? 그런데 잘 들어. 커지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작아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얘가 주변에 작용할 수 있는 중력의 범위가 좀 좁았다면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면 중력을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이 안에 성운 안에 안 들어가 있던 누가 수소가 커지는 동안 여기에 쑥 빨려 들어오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들어. 팽창하는 동안에 성운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증가해서 다시 뭐 하면? 수축을 하면 잘 들어라.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럼 잘 들어. 원래 처음에 수축했을 때랑 팽창해서 질량을 키운 다음에 다시 수축하면 온도가 같을까 다를까? 최고 온도가 밀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수축. 온도다. 팽창. 수축인데 이번에 아까보다 어떻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중심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 이거를 몇 번씩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축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운의 질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됐습니까? 증가한 만큼 중심부의 최고 온도도 자꾸 어떻게 된다?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여기서 잘 들어. 중심부 최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온도도 올라가지만 표면의 온도도 어떻게 될까? 표면의 온도도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잘 들어. 표면 온도가 뭐가? 표면 온도가 1000도를 넘으면 몇 도를 넘으면? 그때 중심부 온도는 일단 신경 쓰지 마. 표면 온도가 1000도를 넘으면 얘가 가시광선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주의할 점. 아직 핵융합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됐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시별 단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교과서에 원시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정규 시간에서는 그냥 원시별이 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항성되기 전에 그냥 전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치웠어. 알았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되면 표면 온도가 뭐를 초과하면 1000K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중심부에 막 덩어리 지는 거야. 성운이.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원시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중심부에서는 수축 팽창 하는 거야. 됐나?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이번에는 무슨 온도가? 중심부 최고 온도가 얼마를 초과하느냐 하면 10의 7제곱K 얼마? 10의 7제곱이면 1000만도야. 얼마? 이번에는 표면이 아니라 뭐? 중심부. 됐어? 하게 되면은 드디어 뭐를 시작한다? 가지고 있던 누가? 수소가 뭐를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 핵융합을 하게 되면 이전까지 쭈그러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던 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에 찌그러들려고 하는 중력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서로 방향이 어때? 반대지. 봐봐. 중력에 의해서는 찌그러들려고 하고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핵융합이 시작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지점. 뭐라고?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면?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 거다. 항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때 잘 들어. 무슨 반응을 했다고? 어떤 별이든 최초에는 무슨 반응을 하게 된다? 수소 핵융합입니다. 누구라고요? 왜냐하면 성운의 재료가 수소밖에 없으니까. 됐어? 이때 참고 수소 핵융합의 핵융합 반응식은 몇 개의 H가? 4개의 H가 융합을 해서 한 개의 뭐를 만들어낸다?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됐니? 이때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뭐를? 항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잘 들어. 주계열성은 모든 별들이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 핵융합의 재료가 수소인 놈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핵융합의 재료가, 즉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놈이면 전부 뭐다?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 95% 이상이 주계열성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주계열성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네 말돼 안 돼? 된다고? 야, 주계열성을 때려쳐주기도 뭐만 만들어내고 있노 지금? 헬륨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뭐를? 리튬 이상이 되는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을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가 뭐를 해야 된다 이제? 진화를 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헬륨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얘기해야 될 거. 항성의 종류. 뭐라고? 항성의 종류를 몇 가지만 좀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항성의 종류는 주계열성을 비롯해서 총 4가지입니다. 몇 가지? 4가지인데 여기는 주계열성은 여기 있으니까 됐어? 한 개만 더 할게요. 3개만 더 할게요. 첫 번째 거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거성은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뭘 한다고? 그럼 왠지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누구겠다? 거성이겠죠. 그 다음에 초거성이 있어요. 초거성은 원소만 쓰겠습니다. CNO입니다. 뭐라고? 탄소, 질소, 산소. 됐어? 헬륨보다는 훨씬 무겁지?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백색 외성은 핵융합이 아니고 중력 수축을 하는 놈입니다. 뭐라고요? 중력 수축. 보통 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놈 중에 한 놈입니다. 됐어요? 됐나?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성운이 수축, 팽창, 수축, 팽창 반복하다가 드디어 가운데서 뭘 만들었다? 수소 핵융합이 빵 시작되면서 뭐가 됐다? 주계열이 됐어. 됐나? 그러면 이 주계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전체 수소를 뭘로 바꾸고 있다? 헬륨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 주계열 단계는 언제 끝날까?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뀔 때까지 있다가 다 바뀌었어. 바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봐. 핵융합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될까요? 낮을수록 잘 될까요? 높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어떤 일정 온도를 넘으니까 핵융합이 시작됐다며. 그러면 더 많은 온도를 가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도 어떻게 되겠다? 빨라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저 온도는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고? 무슨 말이냐면 1000만 도에 도달하는 것은 뭐 때문에 속도가 달라질까? 어떤 놈이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성운 중에 A라는 성운이 있고 B라는 성운이 있어. 알아서 둘 다 수축 팽창 했는데 A 성운이 훨씬 빠른 시간에 주계열로 진입을 했어. 됐나? B는 훨씬 늦게 됐고. 됐어? 뭐의 차이일까? 누가 중심 온도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빠르게 상승을 해서 1000만 도에 누가 더 빨리 도달했느냐 이 말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온도가 빨리 도달되려면 무엇 때문에 온도가 빨리 도달되고 늦게 도달되고가 결정될까요? 뭐라고? 수소 질량이에요. 뭐라고? 그럼 잘 들어요. 수소 질량이 엄청나게 많은 놈이면 뭐라고? 애초에 성운이 수소 질량이 엄청나게 많은 놈 잘 봐라. 수축 팽창 몇 번 안 하고 뭐? 아마 1000만도 돼보는 거야. 그럼 걔는 원시별 상태도 어떨까? 엄청 빨리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이 됐어.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수소가 많으면 수소 핵융합을 하는 동안에 헬륨은 몇 도가 돼야 핵융합을 하느냐 하면 1억 K예요. 얼마? 그럼 이거지. 1000만 K에 10배가 아니, 이렇게 일한다. 10억 K야. 내가 미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으면 잘 들어. 수소를 다 쓰기도 전에 몇 도에 도달할 수 있다. 10억 K에 도달하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들어. 수소가 한창 핵융합하고 있는데 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핵융합할 수 있다? 헬륨이 핵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되면은 주계열이 바로 어디로 가버린다? 거성, 초고성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누구 정도 되면? 태양 정도면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수소를 막 다 태우는 동안에 때려 죽여도 헬륨 핵반응에 쓰일 수 있는 온도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다 쓰고 나면, 헬륨으로 다 변환되고 나면 융합을 시작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온도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지. 얘들도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한다? 식으면서 찌그러집니다. 됐니? 찌그러지는데 아까 성운이 찌그러질 때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질량 자체가 센 누가? 헬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도가 큰 놈이 쭉 찌그러들면서 서로 부딪히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그동안 지펴왔던 온도도 있었고, 그리고 찌그러들면서 온도가 더해져서 그 온도가 합쳐져서 몇 도를 넣으면, 헬륨 핵반응을 넣으면은 일단 한번 꺼지고 헬륨 핵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 정도 되면. 계산을 했을 때. 됐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거성 단계예요. 뭐라고? 그러면 거성 단계 동안에는 헬륨을 뭘로 바꿔? 헬륨 핵반응이 일어나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탄소를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 탄소를 만드는데, 태양 정도 되는 놈은 헬륨을 다 써서 탄소로 바꾸면은 탄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에 못 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적색 거성 정도에 있다가 다 바꾸고 나면은 또 뭐 한다? 찌그러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닐 수도 있죠. 예. 태양 정도 되는 놈은 탄소로 다 바꾸고 나서 수축을 하는 동안에 탄소 핵융합 온도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찌그러들어서 소멸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는 포인트는 이거야. 별의 진화 단계는 뭐는? 진화 단계는 어떤 식으로 변천해가는 과정은 별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최초 수소의 질량 때문에 결정됩니다. 뭐 때문에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 속도도 어떻고? 빠르고요. 훨씬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빠르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진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냥 쭈그러드는 수축 형태로 소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적인 단계를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몇 가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 별의 질량이 누구하고 비슷한다? 누구하고 비슷하다? 태양하고 비슷하다. 됐어요? 비슷하면 얘가 무슨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간다? 거성 단계로 가요. 물론 이때 중간에 한번 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성 단계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행성상 성운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백색 외성이 되면서 계속 수축하다가 소멸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이네.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진화하는 동안에 가장 무거운 원소 어떤 거 만들 수 있을까? 헬륨이 융합해서 뭐 만든다 그랬을까? 야, 탄소나 한 질소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의 질량이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누구보다 크다? 태양보다 크면요. 일단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데? 주계열로 시작해서 중간에 거성도 안 가고 바로 어디로 가버린다? 초고성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초고성도 정도 되면 안정일까 불안정일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안에 가지고 있던 놈이 변환되면 그 다음 핵융합, 그 다음 핵융합, 미처 그 전에 거 끝나기도 전에. 됐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쭉 만들면서 쭉 커지다가 쭉 커지는 게 급속하게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억수로 빠르게 커진다라는 건 폭발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고성 단계는 대부분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인성 폭발이에요. 근데 초인성 폭발까지 가는 동안 만들어내는 게 뭐까지 만들어낸다? 주의해. 요 직전까지 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철까지예요. 뭐랄까요?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서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까지 만들어놨던 것 중에 철은 솔직히 안 뻗어나가.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질소, 산소 이상이 되는 거 있죠. 번호 20번 이상 되는 새끼들이 초인성 폭발의 압력에 의해서 우주 전지역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다른 별을 만들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다른 별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애초에 재료가 수소 말고도 무거운 놈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별을 만들면서 또 어떻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무거운 원소끼리 뻗어나가는 압력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된다? 융합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야. 됐나? 별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철보다 무거운 구리나 금 이런 것들이, 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라늄 이런 것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잘 들어. 일반적인 과정으로 뭐라고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별이 만들어지면은 그 주변에는 금이나 구리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됐니? 그런데 지구에는 금이나 구리가 있나 없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성운 안에는 성운이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할 때 최초의 자극을 줬던 놈이 그 주변 어디선가 뭐가 있었다? 초인성 폭발이 있으면서 태양을 이루게 된 성운들이 뭘 하게 됐다? 수축 팽창을 시작하면서 그걸 유입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진화 단계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요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고 앞에서 정리했던 요 내용하고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25쪽까지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26, 27쪽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및 원래 포인트는 지구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정규 시간에 얘기했는 반도 있는데 기말고사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중복으로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